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한다. 이상동의 청진기입니다. 제2회 이상동의 청진기입니다. 청진기의 뜻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청진기를 들이대듯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회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합창입니다. 저도 사실 합창을 많이 안 해봤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중이지만 이 합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면 매력에 빠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예전부터 친분도 있었고 방송도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또 새로 모신 거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또 보기 위해서입니다. 권요셉 컬처 테이너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권요셉입니다. 네. 저희 룰은 또 자기소개를 항상 제 프로그램 나오시면 준비하셔. 좀 멋있게 해야 되죠? 뭐 있는 그대로 하셔도. 예, 컬처 테이너 권요셉이고요. 지금 이제 가수로, 작곡가로, 또 이제 합창 지도,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좋아서 문화를 혼자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또 공유하고 또 전달자로서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컬처를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테이너 해서 좀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하자라는 뜻에서 컬처 테이너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컬처 테이너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시나요? 저는 사실 되게 탐나는 어떤 그런 닉네임처럼 그러세요? 항상 부르기도 좋고 예. 저게 나타내는 건. 근데 의상도 사실 컬처 같은 의상. 그러세요? 이 의상을 제가 사실은 좀 신경을 썼는데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 아는 분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같이 노래하신 분인데 여기 앞에 앨범에? 임준홍 씨라고 굉장히 농담을 좀 좋아하시고 밥 먹다가 대뜸 이제 스컹크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프리로 이제 음악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이제 MC 스컹크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스컹크는 냄새가 좀 어떨까? 전 맡아보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제가 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양을 보고. 스컹크가 이런 또 모습인가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서 소개한 게 이제 가수로서, 음악으로서 제가 이렇게 다 비춰봤는데. 이렇게 뭐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삶에 이렇게 묻어나면 또 사람의 이렇게 인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앨범을 내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인성이 음악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뭔가 유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 그런가요?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앞으로 착하게 좀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악만 들었을 때 사람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사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제 꿈을 향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강사를 하게 된 것처럼 음악을 한 계기가 어렸을 때 음악을 되게 잘하신 편이었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삼형제였는데 우리 형들은 감각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형도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좀 다뤘었고, 뭐 드럼, 클라리넷, 둘째 형도 이제 기타를 좀 다뤘었고, 그다음에 이제 타고난 소리는 또 둘째 형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가요 노래방 가면 또 이제 고음으로도 이렇게 소리를 잘 내고 했어가지고 굉장히 부러웠던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음악을 꼭 두각을 나타내고 잘해서라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머니나 삼촌이나 이런 음악적인 좀 이렇게 분위기에서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아버님이 목수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일부러 목수를 하면 가난해진다. 평생. 그래서 아예 톱질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아예 안 배웠는데도 말씀하신 DNA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 그렇게 받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받는 유전자가 그런 게 받고 싶지 뭐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 아무튼 만족을 해요. 너무 하지만 많이 받은 거보다는 좀 이렇게 후천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절대 음감이 있다랄지 뭔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어떤 특별한
초능력 같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꿈도 음악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자의라기보다는 주위에 좀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피드백.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 시간에 뭐 노래를 한다랄지 그랬을 때 별로 이렇게 살면서 칭찬을 못 받아보니까 음악 시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요셉이는 뭐 목소리가 좀 좋다. 초등학교 지금 이제 3학년 때 기억도 나는데 이민현 선생님이시라고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때 별로 이렇게 공부도 재미를 이렇게 못 붙이고 살 때였는데 목소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 그게 이제 저에게 이제 저로서는 최초로 받아본 이제 칭찬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했어요. 어떤 뭐 시험 문제를 풀어도 잘했었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또 그쪽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평소 이제 과외를 좀 해주시고 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강사를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도 그 처음 나를 칭찬해줬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뭐 연락을 하시나요? 그분하고 있는 선생님? 전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가족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좀 연세가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많이 되셨을 거고. 그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나 보다. 그 당시에도 아마 100세 시대니까. 40, 50대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혹시 영상을 보시면 연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계기돼서 음악을 딱 하게 됐는데 국내에서 음악을 좀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유학도 좀 가시고 유학을 좀 일찍 갔어요. 남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가는 유학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독일로 갔다가 잠깐 좀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 들어갔다가 다시 이태리로 가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또 여기 듣는 방송에서 자기 재능은 있는데 유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아시는 노하우라고 있나요?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제가 유럽 쪽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쪽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학비가 많이 든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립음대였고 피렌체 국립음악원이었고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정이 좀 더 길고 또 졸업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무사히 마쳤죠. 근데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의 그 유학 생활이 사실 뭐 쉽지는 않잖아요. 긴 기간이고 남의 나라에서 뭐 사실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 근데 유학 생활에 자칫 잘못하다가 되게 방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 생활 하시면서 좀 그런 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학을 지금 가신 분이 혹시 들으시면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 분위기나 어떤 그 환경도 많이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제가 짧게 좀 어학 코스를 등록을 해서 받아봤는데 그때는 좀 더 긴장되게 좀 더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날씨가 또 안 좋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실내 가서 책 보거나 이런 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나? 철학가가 많고 심지어 뭐 길가에 약간 좀 노숙하시는 분, 우리가 말하는 좀 이렇게 그런 분들 중에 철학 교수도 계시고 실제로 막 책을 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기부는 받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좀 약간 특이한 그런 환경 문화가 있죠. 이태리는 반면에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일단
아, 예, 정반대구나. 관광하기 좋고 돌아다니기 좋고 방탕생활하기가 이태리가 훨씬 더 아무래도 더운 지방일수록 사람들이 좀 느려지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좀 관광객들에게 묻혀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실 좀 유학 생활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는 함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 뭐 고시 공부하다 보면 절에 들어가듯이 예.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유혹이 많아버리면 유혹이 예. 많잖아요. 예. 그래도 근데 그런 생활들도 뭐 잘만 자기가 균형만 잡는다고 하면 또 자기 이렇게 놀면서 또 창의력도 예, 고양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 도움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자칫하면 졸업을 못하거나 예, 딴 길로 이제 예, 자기가 목표했던 바를 예, 좀 실행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절제력이 좀 부족하신 분은 독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에 좀 이게 좀 게슈타포 같은 예, 아, 그런 분들 주위에 좀 되게, 감시도 하는 것 네, 같은 그러니까 예. 되게 그 뭐랄까 제가 아시는 분이 독일에 예. 이제 뭐랄까 이민을 가셨는데 예. 확실히 독일에 계시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독일에서 이렇게 딱 갔다 오시다 몇 년 만에 딱 오시면 그 뭐랄까 딱 경직은 아니더라도 되게 딱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시는 예. 부분들이 전체적인 똑똑해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독일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또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있어가지고. 그런 또 성향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그런 성향을 갖지 않은 분들이 가서 좀 이렇게 동화되는 예,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성향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은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탈리아에 가서 좀 더 자유롭게 좀 외향적으로 외향적으로 아, 변하고 그러실 수도 싶고. 있겠네요. 예, 예. 근데 그냥 너무 외향적이신 분은 저는 독일에 가셔서 좀 더 사색하고 사색하고 비우는데 좀 이렇게 아, 예, 저도 한번 철학가들의 생각해 말씀들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나마 예, 듣고 사실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렇게 뭐 하는데 유학 생활에서 가장 이게 음악이잖아요. 예. 음악에서 그 혹시 그쪽 가시면서 그 존경스러운 분이 또 계셨나요? 어떤 살아계신 분들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과거보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아. 이제 아까 한국에서 어떤 선생님처럼 예, 존경하시는 예. 분이 계신다면 예. 거기 가서도 또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한 분들이 선생님들도 있었고 예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하고 잘 따르고 지금도 연락이 닿고 예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반면에 이제 뭐 굉장히 저를 핍박했던 분들도 계시고 항상 그런 분이 계셔야 예. 이렇게 잘할 예 걸 극복하려면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뭐. 극복하는 재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시기에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예,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체제상 이민은 못 갈 거예요. 아, 저는 한국의 향수병 때문에. 맞습니다. 예, 향수병이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딱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스탈지아 딱 와가지고 집 생각나고 한국 생각나고 짜장면 다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뭐 동남아시아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음식 먹는 거 안 맞아가지고 자꾸만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혹시 이제 뭐 우리나라 이탈리아 음식도 있겠지만 예. 외국에 가서 또 맛있게 먹은 거라든가 예. 외국 또 이탈리아 가시면 뭘 하나 권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음식 너무 맛있고요. 피자 종류대로 다 드셔보시고 파스타도 굉장히 맛있는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토마토 포모도로라고 그러죠. 토마토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 많이 먹는데 그 외에도 페스토라고 그 바지를 으깨가지고 잣하고 감자하고 막 뒤섞인 막 이런 파스타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국에도 이제 잘하는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팔기도 하는데 흔치는 않죠. 그런 것들도 좀 드셔보시고 뭐 이렇게 짠 젓갈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피자에 올라가는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양저 치즈랄지 양저 예, 치즈 배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프로슈트라고 이제 그 말린 고기가 있어요. 절인 고기. 절인 고기. 예, 생고기를 크루도라고 하는데 그 생고기를 얇게 잘라서 또 이렇게 멜론 그쪽 멜론은 이제 한국처럼 이런 빛깔이 초록 빛깔이 아니라 약간 호박 같은 그런 빛깔이 나거든요. 늙은 호박 있죠? 예, 노란색의 빛깔이 나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프루스트네 멜로네라고 그런 음식들도 지금도 물론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멜론이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도랄지 이런 그게 부분들이 다르다. 굉장히 이태리가
그 태양이 좋다 보니까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당도가 이제 좀 예예. 사과 같은 건 한국이 맛있긴 한데 다른 과일들 몇 가지는 굉장히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축구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왜 안 가봤는데. 카테나초라고 그 뭐 이태리 사람들은 뭐 미치죠. 거의 뭐 1년 회원권 끊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았었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막 좀 과격한 분들 또 원정 가가지고 뭐 그런 소유 사태들도 많이 일어났었었고 그만큼 애정인데 좀 이제 사회적 문제로도 열정도 되게 많은. 부각됐죠. 대단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축구 경기 우리나라로 가다 보면 너무 열정이 막. 그래서 안정환이가 이탈리아에서 안정환 씨가 쫓겼잖아요. 한참 잘하다가 미국을 별것도 많이 아닌데 받았죠. 별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그 민족주의라든가 이게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탈리아가 한국 사람들하고 기질이 많이 닮아 있어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계절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무쌍하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좋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고요. 노래 좋아하는 민족, 춤 좋아하는 민족. 한국 사람들도 뭐 빠지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뭐 이렇게 많은 노래방과 노래 잘하죠. 전 국민의 가수화가 되고 있는데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이탈리아 가실 분들은 한번 상담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음악을 하시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앨범도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앨범도 내셨는데 지금까지 앨범을 몇 개 정도 내셨어요? 앨범이 이제 그동안 싱글로 발매를 해오다가 싱글을 4개 발표하고 4개? 그걸 이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5개의 리마스터링 곡이죠. 그 다음에 5개의 신곡, 그 다음에 하나의 보너스 트랙 해가지고 다시 정규 앨범으로 발매를 했어요. 제목은 바람길 넘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앨범이죠? 작년 12월 16일.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목소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 찾기 너무 힘들 거예요. 합창곡에 꼭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합창곡을 신경 써서 꼭 만들거든요. 여기도 이제 2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합창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 가수들은 사실 위험성 때문에 일반인들을 잘 안 쓰잖아요. 녹음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을 쓰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꼭 일반인과 전문 가수들을 제 스스로 좀 이렇게 구분짓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나 또 노래 하다 보면 또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크게 저한테는 차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반응이 처음 이제 러빙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러빙 크리스마스 2014년도 굉장히 밝은 곡으로 작곡을 해봤는데요. 그 곡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목소리들에 대한 따뜻함, 이런 친근함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이 곡은 조금 내가 특별하게 좀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니까 그 곡이 혹시 있나요? 곡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곡들을 좀 많이 써놓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발표된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누군가에게 뭐 의뢰를 받아서 그 곡을 쓰는 그런 작곡가는 아니고요. 제가 원해서 제가 좋아서 제 느낌들을 좀 최대한 진정성 있게 표현해보는 그런 작곡가다 보니까 한 곡 한 곡이 다 사연이 있고 소중하고 뭔가 그 자식 같다는 표현을 제가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누구 미술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다고 자기 그림을 누구에게 이렇게 드릴 때 어떤 그런 느낌들 같아요. 굉장히 아끼고 소중한 곡들
예, 그런 곡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마음이 근데 사실 뭐 자기가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부른 거보다 좀 기존의 이제 가수들이나 이게 달라지잖아요. 예, 예. 혹시 톤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런 곡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기존의 다른 분들을 드려요 많이. 예,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꼭 뭐 유명 가수가 아니어도 그분의 이제 어린 아이가 되더라도 예, 열정을 보고 그런 열정들이 잘 표현될 수 있겠다 싶으면 최대한 그분하고 어울리는 곡이랄지 내지는 그분하고 어울리게끔 제가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새로운 곡을 이렇게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보통 이제 막 가사를 막 쓰게 되면 예, 예. 너무 시적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고 예. 또 뭐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예, 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주로 이제 이런 이렇게 보통은 이제 가수들이 갑자기 나온 곡들이 히트될 그렇죠. 경우도 예, 많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갑자기 썼는데 좀 괜찮다는 예, 곡이 예. 있으신가요? 갑자기 쓴 곡들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 뭐 한 10분 만에 후루룩 쓴 곡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적 표현, 직설적 표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호불호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저는 곡에 따라서 예, 가끔 이제 작사를 하기 때문에 예,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어쩔 때는 좀 더 시적인 표현이 어울리는 곡들이 있고 좀 진솔하게 그냥 탁 단도직입적으로 내뱉는 곡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곡을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온 곡들 말씀하셨는데 아침에도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아침에 예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잠을 자잖아요. 네. 잠을 잘 때 꿈을 꿔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저도 뇌에 관한 것들이 이제 좀 관심 있어서 책을 읽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베타파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좀 졸릴 때 알파파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알파, 그다음에 세타, 델타파 이렇게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알파파가 나올 때 우리가 한마디로 1단 기어에서 2단 기어로 네. 올라가는 그런 더 빠른 속도로 뇌가 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꿈에서 예를 들면 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와 멜로디를 다 불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후루룩 쓴 곡이 이제 여기 두 번째 곡인 그댈 향한 마음.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연들이 다 있죠. 가사 되게 좋던데. 예, 작사 작곡 노래를 했는데 그 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이제 미술가다 보니까 예, 미술가의 입장에서 노래를 했어요. 네. 예, 그걸 제가 좀 살짝 틀었죠. 음악가의 입장에서 쓰는 곡으로 내게 선율되어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예, 형은 나의 그림이 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 그런 식으로 좀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썼더니 저작료 자기한테 달라고 주셔야죠.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식구 아니에요? 예, 돈 그렇긴 받더라도 한데 먹을 안 준다고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 많이 팔려야 예. 이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에게 이제 컬처 테너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전반적인 거잖아요. 예. 난 가수로서, 그렇죠. 난 작곡가로서, 작사가로서 딱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예, 좀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 예를 들면 뭐 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전시랄지 미술 작품들, 설치 작품들, 뭐 이런 미술품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서 또 영감을 또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기의 어떤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딱 멈추는 순간, 예, 한마디로 한 몇 분 동안 거의 공허, 거의 제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멈춰가지고
꽂혀서 주시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또 제가 받은 것만큼 또 알려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뭐 라이언 맥긴니 전시를 봤을 때 더 블랙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인가 하면은 사진전이었는데요. 사진전. 예. 굉장히 그 나무의 어떤 그런 줄기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엮여져 있고 그 위에 남자가 누드로 앞으로 퍽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그 그림 앞에서 멈춰서 한 15분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마치 나를 보는 듯한 그리고 세상에 힘든 사람이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작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을 준 작품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었고, 지금도 시간이 된다 하면 주말 같은 때 이렇게 가서 전시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봐서도 그 가수들이 막 미술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이게 다 요즘은 통합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멀티플 고가에 또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다 합쳐지고 복합적인, 융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만 집중을 하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방면으로 하지만 하나 집중하면 이렇게 꽂혀가지고 정말 전문가가 한번 파고드는 어떤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도 좀 약간 저 사람 좀 약간 과격하다랄지 좀 극단적이신 분들 중에서 두각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어떤 예술에는 중도가 없다,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중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호불호가 되게 심한 호불호가 되죠.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규원 씨라는 이제 시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한 10주년 이번에 전시를 하셨는데, 그분 이제 시를 보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엿보이거든요. 한마디로 타협이 없는, 그러니까 나를 그냥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뭔가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퍼지고 또 어떤 다른 걸로 또 꽃피울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닌가. 예술이라는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혹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근데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의 그 붐이라 그럴까요? 붐이랄까, 오디션 프로그램 붐이잖아요. 심사위원들이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제 삶의 그 가사를 쓰면서도 내 삶이 되게 많이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결국은 이 한국 사람의 이 노래를 잘 부르게 된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 전국에 이탈리아에서도 있죠. 지금 현재 뭐 방영되는 것까지는 제가 다 검색을 못 해봤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유학도 하시고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게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민족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어떤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노래 흥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짓누를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남북 어떤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눌러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뻗어나가시는 거 보면
이 민족은 굉장히 DNA가 좀 강하구나. 아, 보통 DNA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억눌렸던 부분들을 그렇죠. 이렇게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럴 오히려 수도 더 있겠네요. 더 예. 있겠네요. 오히려 눌린 게 자유로운 것보다 눌린 그렇죠. 거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 와닿고 하는 그 말씀은 좀 새롭네요. 제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저번에 그 특히 실용음악과 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는데 실용음악과가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세졌죠. 예전에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7, 80년대 1970, 80년대, 90년대 아마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음악을 공부한다는 개념은 클래식 쪽이었어요. 그래서 맞죠. 교육 시장을 있어 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클래식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육 시장을 클래식이 석권을 했는데 차츰차츰 변화되어지면서 실용음악 이런 것들 K-팝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하면서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부터 해서 어떤 뭐 커졌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나가고 있고요. 전공을 실용음악 쪽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저는 클래식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아, 성악 정통. 성악. 성악 하신 분이 이번에 이제 뭐 파페라도 있고 팬텀 싱어인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악하신 분이 가요도 접목해서 하시고 뭐 국악도 접목해서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가 요즘에 있는 건가요? 뭐 해보시니까 뭐 한국형 크로스오버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예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지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것이 무슨 규정 같은 게 향후에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떤 그런 규정에 매여서 난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스스로를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조 소프라노 클래식 전공자가 뭐 재즈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꼭 크로스오버도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있으세요. 성악 발성으로 약간 가볍게 좀 대중적인 멜로디 선율에 이렇게 발표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거기에만 한정 지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고 만들어 가다 보면 향후에 몇십 년 뒤에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악이 장르가 이제 이게 그럴 생각을 하고 계시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넘나들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넘나들지만 더 많이 넘나들어야 더 많이 들어야지 발전이 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힙합만 듣던 사람도 클래식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넓어지는 거니까요. 서로 이제 교류도 많아지고 또 너무 접하는 게 쉬워졌잖아요. 우리 그렇죠. 80년대만 해도 테이프 하나 사면은 막 늘어지도록 듣잖아요. 막 워크맨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유튜브니 뭐니 그냥 들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한계들은 점점 앞으로 점점 무너질 거고 사람들 생각들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악 방송이 많이 없어지고 없어졌잖아요. 거의. 근데 국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고 이게 막 가요하고 합쳐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악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국립국악원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 꼭 찾아가 보세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거의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홀도 있고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듣다 보면은 뭐 퓨전도 있고 정통 국악도 있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또 피에 국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베세이스타토라는 곡을 써가지고 거기 이제 편곡을 국악으로 좀 해금을 넣어서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국악원에 다니면서 받은 영감을 사용을 해본 거예요.
앨범의 10번 예예. 도베스 에스타토면 이제 한국말로 어디 있었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좀 슬프고 애달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국악에 또 특히 해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그런 표현에 어울리겠더라고요. 마치 해금을 듣고 있는데 어떤 아낙네가 예, 무슨 뭔가를 잃어버려서 자식이랄지 뭔가를 잃어버려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좀 투영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한국 어떤 도베스 에스타토 하면은 이태리잖아요. 이태리의 말인데 이태리적인 정서를 제가 또 가지고 있고 또 이태리 하면 이태리 말들은 또 노마스럽다, 로맨틱하다, 가장 노래 부르기 좋고 가장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낭만적이고 마음의 물결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언어다. 그래서 이제 예술적으로는 이태리 말이 거의 국제 공용어 같이 그 정도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태리 말로 표현을 했을 때는 전 세계인들이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 뜻을 거기다가 이제 국악을 또 접목을 시켜봤어요. 또 한국적인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한국인 물론 때로는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애국도 필요하고 그렇죠. 작은 걸 지킬 수 있어야 또 큰 데로 나가고 하는데 이 전 세계인이다. 우리가 세계 속에 또 한 사람이고 거기서 역할을 하고 세계에 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나가면 좀 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점점 더 표현도 많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여기도 보시지만 이제 이렇게 앨범으로 나온 사실 이제 이 앨범을 발매를 하고 요즘에는 다 그 저거로 MP3나 그렇죠. 이런 거 다운받아도 예, 사실 예. 이게 CD로 요즘에 예전처럼 많이 내지는 예, 않죠. 그렇죠. CD로 많이 내는 경우가 없고요. 네. 거의 이제 몇몇 아이돌 가수나 이런 뭐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속에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기념 앨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발매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CD 하면은 어떤 기념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MP3로 모든 곡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거 표지를 여기 보시면 표지가 있는데 왜 정면을 안 보고 이렇게 뒤돌아 보이는지. 이거는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예, 사진 찍어주신 분의 아이디어였고요. 디자이너 정기세 씨가 이제 우리 앨범을 이제 디자인해 주셨는데 그분의 아이디어였고 둘째로는 뭐 이제 아까 임준홍 씨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형이에요. 예, 준홍 형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계신 분입니다. 큰 형의 절친이죠. 35년 이상 절친인데 이제 그 준홍 형이 이래야 한 장이라도 더 팔릴 것 같아요. 얼굴을 보이지 말자. 아이들도 많은데 우리까지 나서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시장을 흐리지 말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숨은 뜻이 있었네요. 또 이렇게 뒤를 보시면 안쪽에는 잘 얼굴이 얼굴은 나와 있어요. 잘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보여줄 걸 굳이 여기서 오늘도 안 바르던 그러니까 사실하는 얘기야. 이게 궁금하면 직접 사셔서 안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앨범 작업하시면 얼마나 걸렸죠 이거 앨범이요? 앨범이 이제 전체적으로 첫 곡부터 끝낼 때까지는 2013년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앨범을 CD로 제작해야겠다라고 맘먹고서 작업을 들어간 이후로 한 1년, 1년 반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곡들 그 전에 쓰여진 곡들까지 따지면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앨범 중에서 이건 꼭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타이틀곡이 바람길 너머예요. 바람길 너머. 예. 어떤 사람이 세 번째 곡인데 이 바람길 너머 타이틀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유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고 곡을 쓰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연이 있어요. 저희 큰형이 예, 2012년도에 이제 고인이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형하고 가장 친했던 또 임준홍 씨를 만나게 됐죠. 저하고도 제가 5살 때부터 만났던 형이니까 뭐 기저귀 찼을 때부터 정말 알던 형인데 뭔가 의미 있는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큰형의 막내 동생과 큰형의 절친과 한번 듀엣으로 추모곡을 한번 불러보자 해서 낸 곡이 바로 바람길 너머고요. 2013년도에 디지털로 발매가 됐고 이번에 이제 리마스터링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청하공원에 일산에 있는 청하공원에 파주 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CD를 이제 형한테 헌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형 길 맞춰가지고 청하공원에 바람길 너머가 울려 퍼졌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둘째 형하고 형수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갔는데 여성분들은 다 오시고 많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예. 좋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또 앨범이기도 하고 예. 그녀한테 또 바치는 또 헌정의 노래가 이 바람길 너머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런 스토리를 좀 아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필요하신 분들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형뿐만 아니라 또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저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도 닥칠 수 있고 정말 저보다 더 진짜 한 달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힘드시겠지만 위로가 되신다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프 청진기는 자기 자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되는 어떤 그런 삶인데 지금 제가 뭐 여쭤보지 않은 거라든가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으면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홍보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아니요, 해드려야죠. 홍보만 하고 출연료도 안 드리고 이렇게 홍보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게 제 개인 스토리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앨범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삶이 아까도 형 얘기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 음악으로 어떤 밀레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저는 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직접 말하고 혹은 슬플 때 울어버리거나 화날 때 화내거나 하지 않고 음악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과하다 느껴지지 않고 음악이란 또 이런 선율이나 박자나 화음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도 서로 교환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좀 더 또 의미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셀프 청진기에서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앨범을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도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음악으로 다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봤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효섭이라고 한 그 사람을 알려면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부 셀프 청진기를 마치고 2부 때는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개인을 바라봤다면 2부 때는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선에서 합창을 좀 주제로 했어요. 2부 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